그럼 사인 법칙은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은 6요소가 있다고 했죠? 삼각형의 6요소가 뭐죠? 6요소. 삼각형 각 3개, 변 3개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르죠. 각 3개, 변 3개. 각은 대문자 ABC 반시계로, 다음에 마주보기 각 A의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이름을 다음처럼 붙이죠. 대각과 대변이 알파벳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고 항상 반시계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각 3개, 변 3개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부르고요. 다음 파트,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뭐고 싶은 거냐면 6요소 중에서 3개 알면 나머지 3개를 찾을 수 있다. 3개 주면 나머지 3개 찾기. 이게 메인이란 말이야. 이게 메인인데 이제 어떤 삼각형을 다룰 거냐, 우리가 이제 이등변을 다루든가, 이등변, 뭐 정삼각형, 지각삼각형, 일반삼각형을 다룰 건데, 이등변 좀 유행이 좀 있거든. 이등변 삼각형이 좀 메인 파트에 있었습니다. 유행이 바뀝니다. 그럼 이등변이랑 정삼각형은 좀 더, 정삼각형 좀 더 쉬운 거긴 하지만 정삼각형 너무 쉬우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저희 뭔지 알잖아.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 여기 이등변이죠. 근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뭔지 알지만,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 어떤 걸 주어지면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할 것이냐. 항상 이등변 삼각형은 나오면 뭐 하는 거냐면, 꼭점에서 수세발을 꼽으면 수직 2등분 합니다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항상. 물론 아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은 뭐 하고 싶냐면 수선의 발을 꼽고 싶다. 수직 2등분선. 항상 이등변은 수직 2등분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각이 같네, 이등변 삼각형이네, 변형이 같아요, 뭐 이딴 건 뭐 초등학생이니까 그거 빼고, 우리가 보조선이 필요하다면 중등기하가 함유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보조선인데, 보조선은 항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보조선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 결국은 보조선 혹은 이제 중학교 쓰제 같은 공식 이런 게 좀 문제긴 하거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은 이제 좀 중3 내용이죠.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할 것이냐? 직각삼각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각삼각형은 삼각비를 쓰든가 피타를 쓰든가. 근데 결국은 이제 삼각비의 확장이 이제 사각함수인 거고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삼각비든 피타고라스든 이건 이제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특수각이 아닐 때 쓰긴 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특수각이면 이제 변의 비를 쓰는 거고, 특수각은 변비 30도, 60도, 친구들은 1대 2대 루트 3이잖아. 45도 계열은 1대 1대 루트 2고요. 다음처럼 특수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변의 비를 쓰는 거고, 특수각이 아닌 경우는 보통 삼각비랑 피타를 쓴다. 결국은 삼각비든 피타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변 2개 알면 나머지 하나를 찾고 싶어요. 그냥 결국은 뭐 피타든 삼각비든 하는 거잖아. 하나만 다시 예를 들면 삼각비의 본질은 뭐였냐고 했냐면, 삼각비의 본질은 직각삼각형에서 어떠한 각을 알고 어떠한 변의 길이를 알면 얘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고 싶어요가 삼각비의 본질이라고 했잖아. 즉 직각삼각형 3개 중에서 2개 알면 나머지 하나 찾고 싶다. 이게 삼각비의 본질이거든. 피도 마찬가지. 3개 할 때 나머지 하나 찾자. 변 가지고. 삼각비는 변각, 뭐 피타고라스는 변변 때문에 다음처럼 빗변 주고 각 줬을 때 이런 밑변, 높이 이딴 걸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삼각비의 본질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건 좀 암산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가장 클래식한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에서 각 주고 빗변 줬을 때 밑변과 높이를 찾아세요가 가장 클래식한 거거든. 이건 외워도 좋아.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이 제일 길 거거든.
나무 좀 짧아질 건데 봐봐. 기억나? 어떻게 하지? 안 사라졌나? 네모로 할까? A랑 네모는 무슨 관계? 코사인이죠? A분의 네모가 얼마? 코사인. 그럼 네모는 뭐야? 네모는 A 코사인. 똑같은 원리로 하면 세모라고 하면 A분의 세모가 사인이니까 A 사인이죠. 이건 좀 이제 암산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즉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가를 주는 게 클래식한 상황인 거고, 밑변은 빗변에다 코사인 곱한 거고요. 높이는 빗변에다가 사인 곱한 거야. 즉 내가 말했잖아. 직각삼각형이잖아. 빗변이 제일 길어. 그럼 무조건 짧아질 거야. 사코는 지금 얘 직각삼각형 때문에 무조건 세타가 예각이란 말이야. 예각이면 사코는 1보다 작아. 그럼 사코 곱하면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빗변이 제일 긴데 A 사인은 A보다 작아지고 A 코사인도 A보다 작아지고 있지. 근데 항상 사인은 항상 누구랑? 세로랑 연관이 있는 거고, 코사인 항상 가로랑 연관이 있는 거야. 삼각함수 정의도 얘 확장 버전이니까 사인은 R분의 A, 미안합니다.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였지. 그래서 사인이 Y, 코사인이 X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계산은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쓰지 않고. 주로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중2이잖아. 중3 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삼각비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삼각형이 나오면 유행인 겁니다. 즉 1인견 정삼각형이 좀 유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직각삼각형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좀 일반 삼각형이 좀 유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일반 삼각형 나오면 일단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이쪽은 중등기하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중등기하를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일반 삼각형은 우리가 특수각으로 수선을 내려서 문제를 풀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딩스럽게 수선을 내리면, 그러니까 특수각을 살릴 수 있도록 수선을 내리면 중딩스럽게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삼각형이 나오면 수선을 꼽아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고 싶다 도 있고, 뭐도 있냐면 지금 요번 파트인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놀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딩기에 대한 복습을 내가 꾸준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삼각형은 원이랑 뗄래야 뗄 수 없거든. 왜 원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냐면, 삼각형이 뭐라고? 그럼 이제 삼각형은 항상 이제 원이랑 같이 어울리는데, 왜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지 알아요? 삼각형 결정 조건. 그 변의 길이 이거. 삼각형 결정 조건은 이제 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긴 변이 A라고 한다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다. 이게 자명한 일이죠.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건 변의 길이의 입장인 거고, 좀 중등기하의 입장인 거고, 고등기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다면 이 세 개,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은 하나로 유일합니다. 즉 얘는 정확히 말하면 결정 조건이 아니라 성립 조건이지. 얘는 결정 조건, 즉 어떠한 조건을 주었을 때 단 한 개의 삼각형이 결정되느냐가 결정 조건입니다. 얘는 삼각형의 성립 조건, 어떠한 조건을 주어야 삼각형이 성립하냐 입장인 거라. 얘는 성립 조건입니다. 즉 결정 조건은 뭐냐면 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에요. 뭐 여기도 등장하겠지만 얘는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직선 위에 있으면 점 두 개 중과 마찬가지야. 다시 직선의 결정 조건은 어떠한 두 개의 점을 줬어 좌표평면 위에. 그럼 좌표평면 위에 어떠한 두 개의 점이 있다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밖에 없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직선의 성립 조건. 마찬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은 단 하나로 유일하다 이거거든. 이해돼요? 근데 얘가 원의 성립 조건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주면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도 하나 유일해요.
잘 생각하면 원방은 x제곱, y제곱, ax, by 더하기 0이었잖아. 상수가 3개죠? 그럼 조건 3개 필요하다는 소리거든? 즉 어떠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주면 삼각형은 단 하나로 결정되고 마찬가지 그 삼각형을 외접하는 원도 단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이 등장하면 항상 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립의 입장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로 유일하거든. 결국은 평면의 결정 조건인 건데 그래서 항상 원을 그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원이 등장하면 그럼 우리는 원에서 뭘 좀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심은 너무 쉽고 외심 정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외심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외심 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쓸 내용은 뭐냐면 원주각과 중심각입니다. 어떤 원이 있으면 원 위에 2개의 점이 있으면 호가 결정되죠. 호 AB 그러면 호 AB가 있을 때 어떤 원이 저희 발생하면 APB를 뭐라 부르냐면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어떤 호가 있고 원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 때 이어서 만든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주각들은 호가 길이가 똑같다면 같은 원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같다면 항상 원주의 각은 일정합니다. P가 여기 있든 간에 원주각은 항상 뭐하다? 같다였지. 기억납니까? 호가 일정하면 호 AB에 대한 원주가 항상 일정하지. 그래서 요 각과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각 찾기 쓸 때 씁니다. 원주각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뭐 할 때? 호가 같다면. 정확히 말하면 호의 길이만 같으면 돼요. 같은 원에 대해서 호의 길이 같으면 항상 일정하다. 두 가지 원주각은 일정하다랑 그 다음 뭘 봐야 돼? 중심각. 원의 중심이 있다면 원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각을 뭐라 불러? 중심각이라고 부르죠. 중심각. 중심각과 원주각은 몇 배? 항상 몇 배? 2배였죠? 1세타면 2세타. 중심각과 원주각은 2배. 중심각은 원주각은 2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유니크한, 자주 나오는 우리가 증명에 사용되는 사항을 볼 거고, 유니크한 사항 위주로 볼 건데, 항상 호가 같다면, 같은 원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같다면, 원주각들은 항상 똑같을 거고요. 이로써 같은 각 찾기 할 거고, 원주각과 중각은 항상 2배 차이이며, 좀 더 유니크한 상황을 보자면, 좀 더 유니크한 상황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중심각이 180, 즉 지름일 때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떠한 삼각형이 어떠한 원에 대해서 지름이 줬어. 지름이래. 그러면 어떠한 P, 지금 AB가 지름입니다. 호 AB가 지름으로 주어진다면 어떠한 P, 원의 점이 찍히는 간에 걔로 등장하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었지. 그럼 지금 ABP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외접하는 삼각형인데 외접 원인데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인데 다시 일단 이거 먼저 이게 끝이죠. 그래서 다음처럼 지름 즉 호가 지름이야. 그럼 얘가 180이니까 90이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름이 등장한다면 뭐 해야 돼? 항상 직각삼각형을 그려놔야 되겠지. 그럼 직각삼각형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직각삼각형 찾기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거꾸로도 가고 싶은데 결국은 얘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반지름 볼선 그리면 외심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요 그림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거꾸로도 갈 수 있으면 좋단 말이야. 거꾸로 어떠한 직각삼각형이 있대. 근데 직각삼각형은 항상 외심이 어딨냐? 빗변의 중심에 있어. 외심이
직각삼각형은 항상 외심이 빗변의 중심이란 말이야. 중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 지나면 다음처럼 이어주고 똑같다. 결국은 뭐다 이렇게 원까지 그려서 거꾸로 갈 수 있으면 좋다 이거지. 얘 거꾸로 된 내용이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본기로서 가져갔을 때 이제 삼각함수를 사인 법칙을 들어가 보자 이 말입니다. 사인 법칙 나가 보자면 사인 법칙은 항상 이제 사인 법칙은 외접원과 함께 하고요. 어떠한 외접원이 있을 때 삼각형 ABC 그럼 이제 각 A가 여기 있으니까 A 그 다음에 다음처럼 ER R 다음처럼 어떠한 삼각형이 외접하고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자. 그럼 다음처럼 했을 때 사인 법칙 기억납니까? 공식 뭔지 기억나? 공식부터 쓰고 갈까? 항상 사인 법칙 1개, 코사인 법칙 1개 실제로는 공식 딱 2개만 외우면 된단 말이야. 딱 2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제 변환해 쓸 건데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즉 어떠한 삼각형이 있어서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ER 이 사인 법칙이고요. 얘만 외우면 된다. 뭐 얘를 바꿔서 쓰긴 하겠지만 얘는 무조건 뭐 한다? 일단 암기한다. 공식 2개밖에 안 외운다 하겠습니다. 암기해야 돼. 그럼 증명을 바라보자면 어떠한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C 여기 A 그러면 지금 호 BC에 대해서 원주각이 A이기 때문에 이 원주를 옮겨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름이 됐으니까 A가 90도 즉 증명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각을 옮겼어. 각 A를 A' 옮겼어. 즉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일치하기 때문에 A를 A' 옮겼어. 어떻게? 일부러 지름 나오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각상이 될 거고 그러면 BA'이 반지름 지름 이하 될 겁니다. 그러면 각 A에 대해서 각 A 지름 A가 지각삼각형이니까 관계를 이어주면 얘가 메인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A는 뭐냐면 사인 A는 ER분의 A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러면 뒤집어주면 뭐가 돼? ER은 사인 A분의 A죠. 증명 끝났거든. 즉 사인 A분의 A 즉 사인 각 분의 변은 뭐다? ER 지름이다. 그러면 똑같이 뭐 한 거야? 세 번 똑같은 걸로 다른 방향에서 해보면 되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전부 다 ER란 말이야. 증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뭘 언제 증명한 거냐면 예각일 때 증명한 거거든. 그러면 예각일 때 증명했으니까 직각일 때랑 둔각일 때도 증명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A가 직각일 때 해본 거야. 아니 예각일 때 해본 거야. 그러면 A가 뭐일 때? A가 직각일 때랑 둔각일 때 해볼 건데 증명 너무 쉽죠? 이거 빈칸 잘 나옵니다. 그럼 직각도 더 쉬워요. 왜냐면 직각은 그냥 그림 끝났어. 직각이니까 무조건 지름질 할 거거든. 이해 알겠지? 그러면 삼각형 그려지면 직각 그리면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란 말이야. 바로 그림 나왔잖아.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사인 A는 ER분의 A니까 끝났지. 똑같이 ER은 사인 A분의 A니까 그냥 직각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둔각
어떠한 둔각삼각형이 있다. 증명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처럼 얘가 메인각, 둔각인데 마찬가지 얘 하려면 마찬가지 이것도 가야 됩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려파는 내용이 쉽지 않거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점 3개가 주어지면 그 점이 그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면 어떠한 사각형이 원에 내려판다는 소리는 점 4개가 점 4개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유니크한 상황인 겁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려파는 상황은 되게 유니크한 상황이야.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3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더 있대. 안 만들어지죠. 즉 점 4개를 지나는 원이 사각형이 내려파는 상황인 건데 되게 유니크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유니크한 성질이 있겠지?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이 원에 내려판다. 그럼 뭐 할 거냐? 각 2, 합 2, 180입니다. 다음처럼 A, B, C, D 어떠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 본다가 되거든. A랑 C는 각의 합이 180이에요. 즉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베스타거든. 왠 증명하자면 우리가 메인 파트가 뭐야? 메인 파트가 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보통 사각형 나오면 삼각형을 많이 찍지만 이건 중학교 내용이니까 중학교 잠깐 보자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할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의 중심을 찍었어. 이렇게 내 중심을 찍어버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중심각과 원주각에 의해서 여기가 2알파지 이렇게. 항상 방이 맞아야 돼요. 여기가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 나온 거야 지금. 봐봐. 어떠한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미안. 호 BD에 대한 원주각 중심각이야. 원주각 중심각은 방에 맞아야 돼.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2알파가 아닙니다. 방향이 이쪽이지 둘 다. 마찬가지 이 친구를 베타로 간다면 이 친구의 중심각이 2m 여기겠죠 이렇게. 이제 알파랑 베타가 서로 마주본단 말이야. 대각이겠지. 그러면 원주각 중심각 원의 중심 찍어서 원주각 중심각 해보자면 원주각 중심각 2배 원주각 중심각 2배란 말이야. 그러면 내부 한 바퀴이기 때문에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360이잖아. 그럼 당연히 두 개 반띵하면 합은 얼마겠어? 합은 180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대각의 합이 180입니다. 직선을 좀 연결했어.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대각의 합이 180, 마주보는 각이 180입니다. 마찬가지 내가 이 각이 C인데 왜 CG라고 되어있지? 여기 A라고 싶은데 A, B, C 마찬가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지름이 되게 옮긴다 사각형.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내가 일부러 D라는 볼선을 그어서 지금 내가 사각형 ABC에 대해서 여기가 A인데 사각형 ABC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보고 싶은데 내가 D를 새로 만들었어. 그럼 A, B, D, C가 다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는 뭐인 거야? 여기는 뭐인 거야? 저에서 180이기 때문에 파이 백 A인 거야. 여기가 A면 맞아요? 일부러 내가 지름을 확장했기 때문에 얘 지각사각형이란 말이야. 결국은 지름 즉 지각사각형 지름을 만들어서 걔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가 그럼 A 여기가 2R 이 다음 각이 파이 백 A 즉 직각사각형에서 사각비는 내가 아는 걸로 내가 모르는 변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2R A 파이 백 A 다음 각과 다음 두 개의 변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인이라고. 그럼 사인 파이 백 A는 2R분의 A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A 마찬가지 사인 파이 백 A는 각변 때리면 파이 백 A니까
180 변환이니까 sin a일 거 아니야. 그럼 sin 똑같은 결과로 마찬가지 2r은 sin a분의 a라고 쓸 수 있겠죠? 둔각도 마찬가지 다음처럼 쓸 수 있겠네? 맞아요? 다음처럼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각, 둔각, 직각 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살짝만 이제 각에 대해서 좀 더 짚어 가보자면 봐봐 사인은 봐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각형이다? 사각형은 우리가 각의 합이 항상 얼마야? 180이란 말이야. 바꿔 말하면 활용은 각이 등장하면 각이 180을 못 넘어. 그렇기 때문에 각의 범위가 0도부터 180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즉 사각함수의 활용 파트에 등장하는 모든 사인값은 양수야. 너 각변 때렸는데 내가 부호 안 받잖아. 왜냐면 1, 4, 2, 4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각의 부호를 잠깐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0에서 180, 즉 0에서 90, 90에서 180, 즉 예각이냐 둔각이냐. 예각이면 사인은 양수일 거 아니야. 둔각이면 사인 양수야 함수야? 양수라고. 즉 사인은 다음 파트에서 예각이든 둔각이든 양수란 말이야. 코사인은 예각이면 당연히 양수 0부터 90생 양수겠지. 근데 코사인은 둔각이면 음수야. 잘 생각해봐. 사인 그래프 그리면 우리가 180까지만 그리면 이렇게 그렸잖아. 모두 양수죠. 근데 코사인은 다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90도는 양수인데 90도부터 180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각에 대한 감각을 자꾸 보고 가면 예각일 때 사코는 무조건 양수지만 둔각은 무조건 사인 양수라니까 코사인 음수입니다. 이런 감도 좀 각에 대한 각의 부호에 대한 감도 가져가야 되겠지. 각변환 사인 파이 이거 여기고 이겁니다. 지금 A, C, D, B가 사각형인데 다음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지. 합해서 180이었구나. 그러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여기가 A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8 빼기 더해서 180을 사용한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 그래서 결국 얘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 얘를 그 다음 친구들은 변형해 보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다음은 얘는 외우고 있고 결국은 사인 A분의 A가 2R 즉 는는 꼴이기 때문에 는는 꼴은 한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인 A분의 A가 2R이면 넘겼으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거든. 그럼 ABC의 B가 변비가 2R분의 사인 A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이기 때문에 결국은 2R이 지워지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거든. 즉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돼. 다음 친구를 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변이 사인의 B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A 대 B 대 C 변비 변의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인 B는 결국은 각 B거든. 변비가 좀 이상. 뭐라고? 변의 B 변비. 그래서 우리가 변비가 사인 B고 사인 B가 곧 각 B입니다. 즉 각 B를 주든 사인 B를 주든 이건 변비인 주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 B를 주면 한 문자로 놓고 문제를 푼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기본 사인 법칙을 외웠을 때 변의 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변형으로 결국은 변의 B를 주면 사인 B를 준 거고 사인 B는 결국 각 B니까 각 B나 사인 B를 주면 변 B를 준 거다. 그럼 변의 B로 바꿔서 B니까 한 문자 넣고 문제를 풀고 싶다 라고 공식을 변형하는 건데 그래서 공식이 하나 뭐 둘 세 개인 건데 이딴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1번만 외우고 나머지는 파생해서 변형해서 문제 풀자라는 거지. 굳이 필요는 없지만
언제 쓰는가? 사인 법칙 언제 쓸 거냐? 그럼 이제 주로 세 군데라 생각하면 되는데 사인 법칙은 짝꿍이 주어져야 된다. 마주보는 대각과 대변의 관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항상 짝꿍, 변과 각이 대응 관계일 때 혹은 외접원 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굳이 없지만 관계식 줄 때 다음 세 군데 주로 쓰긴 하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반지름의 길이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 이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연접하는 ABC에 대해서 다음 형입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라지 R이란 말이야. 라지 R이 루트 10일 때 다음이래. 근데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항상 내각의 합이 180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 두 개가 등장한다면 각 두 개의 합을 항상 우리는 각 하나로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세 개가 180이면 두 개는 넘겼으면 파이 빼기 C겠지? 그럼 사인 파이 빼기 C는 각별 하나 뭐 나와? 사인 C겠지? 180이니까 안 변할 거고 항상 양수입니다. 사인은 1, 2, 4 분면에서 그러면 사인 C 그러면 사인 C의 제곱이 10분의 9 그럼 사인 C는 루트 10분의 9인데 마찬가지 뿔말 볼칠 필요 없다 이거지. 사인은 무조건 다음 파트에서 양수입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사인 값 알 때 뭘 구하지? 변의 길이를 구하지. 뭘 알아? 반지름 알아. 그럼 사인 법칙 내가 각 변 반지름 즉 사인 C분의 C는 C 사인 C분의 C는 2R 즉 변과 각은 항상 2R로 일정하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 아니면 나올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주어진 게 다음처럼 각이다. 각이 루트 10분의 9다. 내가 궁금한 건 변의 길이 C다. R은 얼마야? R은 루트 10이야. 넘겼으면 C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세 개 중에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식 세워지면 답이 등장하겠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항상 각 B, 사인 B는 변 B 항상 사인 B는 변 B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어떠한 사인들의 무언가 등장한다면 우리가 변 B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싶단 말이야. 즉 ABC의 B는 사인의 B랑 똑같다. 각들을 물어본다. 변비를 물어보는 건데 아까 했거든? 우리가 지금 다음처럼 쓰면 C가 제일 긴 변, 즉 우리가 대응각 대응변 우리가 기본 사각형에 대해서 정비를 하진 않지만 각이 길어지면 변도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C가 제일 긴 변을 생각한다면 변들은 다음 관계를 만족할 거 아니야. C가 제일 긴 변을 생각하면 두 개 합은 힘이 작겠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BC를 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C가 제일 클 것이다. C가 가장 긴 변을 생각한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제곱 작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현해주면 결국은 A는 뭐였어? A는 이 전 공식 A는 2R sin A B는 2R sin C B C는 2R sin B C 넣어주면 결국은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그럼 2R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에 2R 지워버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sin A 더하기 sin B는 sin C로 작다 나오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는구나 정도인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겠지. 이런 문제 등장하지 않을 거니까. 마찬가지 이제 sin B를 구하세요. 결국은 변 B를 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변의 비리를 알면 sin B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다음처럼 B가 좀 그지같은 모양으로 주어진 것 뿐이야. 합이 6대 7대 9야. 그러면 B를 주면 뭐라겠어? 한 문자로 온다. 그럼 B 더하기 C는 6K C 더하기 A는 7K A 더하기 B는 9K
다음처럼 어떠한 두 개짜리들의 합의 비를 준 거니까 합문자 취급했어. 그러면 결국은 얘를 A는 B는 C는 꼴 바꾸고 싶기 때문에 다음처럼 대칭형은 보통 더합니다. 더해버리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2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다 더하면 얼마야? 15, 22K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K. 그럼 뭐 할 수 있어? A, B, C의 A, B, C들을 모두 K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3개의 합이 11K야. B 더하기 C 6K. A를 제외한 게 6K야. 3개 다 더한 게 11K인데 A를 안 쓴 게 6K니까 A는 5K. B를 안 쓰는 게 7K면 4K. C를 안 쓴 게 9K니까 2K. 다음처럼 뭐 하고 싶다? 얘를 이쁘게 해서 결국은 A, B, C를 한 문자로 표현하고 싶다. A, B, C의 B를 알고 싶다. 그렇다면 사인의 B는 결국은 변비니까 변비를 바꿔주면 5K, 4K, 2K니까 내가 찾고 싶은 사인 B는 5대 4다 2. 우리가 변비로서 사인 B를 찾았다는 거죠. 다음처럼 관계식 주어지고 무슨 삼각형인지 구하세요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결국은 다음 친구들을 아까 말했잖아? 결국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A는 뭐였어? 사인 A분의 A가 2R이잖아. 그러면 이제 뒤집어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A는 2R분의 A라고 이렇게 각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 계속 얘를 계속 모양을 바꾸고 있는 거야. 계속 얘를 이제 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변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각으로 표현하면 사인 A는 2R분의 A겠지. 그럼 집어넣어주면 B 빼기 C 사인 N은 2R분의 A. 마찬가지 이제 사인 B도 2R분의 B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사인 C도 2R분의 C입니다. 그럼 다음처럼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사인 법칙으로 날려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 등장하면 코사인 법칙 집어넣어서 날려주면 돼요. 그러면 2R 지워지니까 결국은 ABC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얘를 열심히 풀어서 그 관계식으로서 AB에 대한 관계가 나오면 무슨 사각이 나오겠지. 변이니까. 그러면 이거 A 곱하기 B 빼기 C고 우변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란 말이야. 넘겨서 인수분 해버리면 오른쪽은 인수분하면 B 빼기 C B 더하기 C 넘겼으면 A 곱하기 B 빼기 C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자 함부로 지우면 안 되고 항상 남기고 묶어내야 돼요. 묶어내면 앞에는 B 더하기 C 빼기 A는 0. 다음처럼 결국은 항상 2차 방정식 꼴은 인수분해를 원하는데 항상 이제 방정식 꼴은 인수분해를 원하는 건데 다음 표현한다면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가 0인 건데 앞에가 0이면 B 빼기 C가 0이니까 B랑 C랑 같다는 소리고 뒤가 0인 건 넘겼으면 B 더하기 C가 A란 소리야. 즉 두 개 합이 A 이러면 삼각형이 될 수 없죠. 삼각형의 선택조건에 의해서 가장 긴 배의 길이가 나머지 두 개보다 작아야 되는데 두 개 합이 나머지와 같으면 삼각형이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안 돼? 앞에 거 B 빼기 C는 0. 즉 B는 C. 결국은 얘는 B랑 C랑 같기 때문에 B랑 C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답을 내야 되겠지. 이렇게 좀 썩은 이제 증명 문제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증명이니까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보통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은 생소에 틀리는 거라서 다음처럼 그림이 있을 때 높이가 h라면 밑변의 길이 a 다음 친구를 구하재. 그러면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여기가 a 여기가 h 여기가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럼 또 등장하는 게 베타 빼기 알파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표현해줘야 돼. 그럼 사각형 ABC에 의해서 내각의 합은 외곽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더해서 베타기 때문에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거든. 깃발 공식 중등기야. 어떠한 삼각형이 등장하면 이거 내가 이제 깃발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다른 외곽과 똑같다. 근데 모양이 깃발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얘를 깃발이라고 부르거든. 즉 중등기한 내가 아는 각들로 다른 각들을 찾고 싶어요. 이 때문에 공식 자주 쓰이는데 지금 내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등장한 인물이 알파랑 베타랑 베타 빼기 알파니까 얘를 찾아야 돼. 이 각이 어딘가. 그런데 다음 삼각형 ABC에 대해서 내각의 합이 외곽이니까 다음 두 개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요 각은 당연히 베타 빼기 알파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더해서 알파 나오잖아? 표현했어.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알파, 베타, 베타 빼기 알파 이 세 개를 A랑 H로 엮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엮을 거냐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직각이잖아? 직각이야. 그럼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직각이니까. 직각인데 노잼인데? 그러면 얘부터. 지금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베타 빼기 알파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부터 할까? 얘부터 만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아는 게 A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두 개가 대응각이라서 A랑 베타 빼기 알파는 사인 법칙 만족할 거거든. 마찬가지 알파는 얘랑 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AC가 없는데 AC를 두고 가야 돼. AC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AC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인 법칙 쓰고 싶어. 그럼 대응각, 대응변. 내가 하는 게 A랑 H야. 그럼 이렇게 엮어버리면 사인 베타 빼기 알파 분의 A는 이렇게 엮으면 AC 사인 알파 분의 AC란 말이야. 지금 내가 결국은 식을 엮고 싶은 건데 지금 A랑 H에 대한 식을 엮고 싶어. 근데 각도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법칙 사용해주면 A랑 베타 빼기 알파는 사인 법칙, 알파랑 AC가 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일단 이렇게 다음에 갔다고 얻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 결국은 내가 AC를 새로운 문자로 두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내가 AC를 이렇게 X로 두고 가면 X 사용했어. 여기도 X를 사용해야 돼. 그럼 뭐야? 알파 H X니까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이거? 사인이죠? 그럼 사인 베타는 X분의 H. 이 용도를 엮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이 두 개로 내가 찾고 싶은 모양 만들고 싶다? 그럼 잘 엮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엮으면 어떻게 돼? 얘랑 X가 여기 없기 때문에 딱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집어넣으면 이거 X 곱하기 사인 베타 빼기 알파는 A 곱하기 사인 알파. 근데 X는 뭐래? X는 지금 H분의 사인 알파거든. 베타거든. 넣어주면 X자리에다가 이렇게 H분의 사인 베타 넣었어 이렇게. 그럼 식 만들었어. 그럼 얘 X가 만들었네. 사인 베타분의 H. 사인 베타분의 H. 그럼 식 엮어놓고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자. 그럼 이거 넘기고 다 넘어가면 되나? H뼈 다 넘어가면 얘 나오겠네. 이거 넘어가 버리면 H는 사인 베타 빼기 알파분의 A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다 만들었지? 즉 증명이니까 증명은 어떻게 푸는지 몰라 틀리는 거야. 몰라서 왜 이렇게 푸는지 몰라 틀리는 건데 이게 증명이 자주 나오는 증명이 아니라서 자주 나오는 증명이라보다는 이 자체를 증명하고 잘 안 시키고 문제 푸는 거 많이 시킨단 말이야. 넘어갔다는 게 무슨 넌 2항 했다 2항. 얘 나누고 곱해준 거지 그냥. 왜냐면 나는 H 모양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다음처럼. 그럼 얘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사인 법칙 쓰고 싶어. 즉 등장인물이 알파랑 베타 빼기 감마 A랑 H인데 얘에 대한 식을 엮어서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A, B, C에 대해서 사인 법칙 쓰려면 여기가 필요하고 마찬가지 H에 대한 베타에 대한 식을 얻고 싶은데 없잖아. 변이. 그래서 내가 AC를 X로 두면 얘의 매개체로서 얘랑 얘를 엮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AC를 매개체를 쓰고 싶은 거니까 얘를 문자 놓고 각각 식을 뽑아서 AC 엮었다. 즉 AC로 엮어서 문제를 푼 겁니다. 마찬가지 다음 모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게 pH니까 내가 궁금한 걸 X로 두었습니다. 입체인데 헷갈리면 잘 보면 그럼 삼각형 PQA를 보면 이거 지각사각형이니까 특수하게잖아? 그럼 뭐야? PQA는 40도니까 2대1 대 루트 3이지? 그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떼서 다시 그리면 3D의 그림이 헷갈리면 항상 2D로 떼서 다시 그리는 건데 다시 그리면 PQ 뭐라고? QA가
직각삼각형이잖아. QA 30 들어가지 않죠? 직각삼각형. 그리고 PAQ가 30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X. 그러면 삼각비니까 특수비 2대1 대 루트 3이니까 X면 여기가 2X 루트 3X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X. 그러면 QA가 루트 3X. 거듭말하지만 이 책 헷갈리면 다음처럼 다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QAB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다음 삼각형 떼서 75 45 75 45 루트 3x 27 됐다. Q A P. 그럼 다음 문제를 풀고 싶다. 마찬가지 이것도 뭐 할 수 있어? 삼각비에 의한 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수선의 발로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문제를 굳이 푸는 건 사인 법칙 풀려면 각 두 개 하면 각 세 개 중에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지? 60도. 그러면 지금 대응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바로 뭐 할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돼? 풀이 1 사인 법칙 쓰면 대응이기 때문에 사인 60분의 27은 사인 45분의 루트 3x겠지? 그럼 다음 풀면 끝나겠지? 그럼 다음처럼 우리가 대응각, 대응변, 대응각, 대응변 딱 맞으면 아다를 딱 맞으면 바로 사인 법칙 쓰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할 수도 있냐면 중등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얘도 쓰고 얘도 쓴단 말이야. 연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일반 사각형이 나온다면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고 싶다. 근데 무지성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항상 특수각을 살리면 잘라야 돼. 즉 이렇게 자르면 75도니까 노잼이란 말이야. 어떻게 잘라야 돼? 얘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잘라야 이렇게 수선을 꼽아야 45 직각 45일 거 아니야. 얘가 얼마야? 30이겠죠? 60 다 잘랐지? 특수각이 살아있도록 수세발을 꼽아서 문제를 풀고 싶어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돼? 그럼 이제 마무리 져주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x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x인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지? m이라고 하면 am 길이가 얼마야? 루트 3 곱하면 2분의 3x인가? 1대 루트 3이니까 마찬가지 여기는 45도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가 2분의 3x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분의 3 루트 2x 그러면 얘가 27이니까 넘겼으면 x 나오겠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수선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수선에 대한 아이디어 일반 사각형은 사인 법칙 잘 쓰지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문제를 풀긴 한다. 그렇지만 수의 발은 막 지맘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항상 특수각이 30, 60, 45도가 살게끔 수의 발을 꼽아서 문제를 풀긴 한다 라는 거. 코사인 법칙을 왜 배웁니까? 라고 말하면 실제로 코사인 법칙의 본질이 뭐냐면 변으로서 각을 재고 싶어요. 즉 얘는 본질은 변으로 각 찾기야. 얘에서만 쓰는 게 아니지만 본질 네가 나중에 실논술 갔어. 코사인 법칙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공식을 말하면 의미가 없다고. 코사인 법칙의 본질은 변으로 각을 재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가 코사인 법칙이란 말이야. 좀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피타고라스의 확장이라고 봐도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입니다. 그럼 증명 먼저 해보자면 뭐 책에 증명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증명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빈칸 마크 정도 메꾸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증명은 뭐냐면
고등기하적 증명입니다.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요. 그런 걸 고등기하적 증명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올렸어. 다음처럼 올려버리면 내가 요 각을 B라고 하면 여기를 B, L 없이 A, B, C. 그럼 요게 요 각이 A겠지. 그 다음에 A니까 여기가 A,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C, 요 길이가 B겠지. 그러면 B 좌표가 C, 0이야. A 좌표는 내가 0,0. 즉 내가 세 배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세 배의 길이가 ABC면 A는 빵빵, 내가 일부러 A 좌표를 0,0로 둔 거고, 그 다음 B 좌표가 C, 0, 이게 C니까. 그럼 내가 이제 C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데 삼각 함수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C를 어떤 입장을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동경, 얘를 동경, 시초선에서 이만큼 들어가면 동경이라고 생각한다면, C를 원 위의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C는 AC 길이가 B면서, 즉 반지름이 B고 주심각, 각이 A인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C를 X, Y로 한다면 X, Y는 뭘 만족하냐면 사인 법칙, 사각함수 사인은 뭐분의 뭐야? 사인 A는 뭐분의 뭐? 공식 뭐야? R분의 Y. 항상 사인은 Y, 코사인은 R분의 X. 그러면 X는 넘겼으면 X는 R 코사인, Y는 R 사인. 결국은 우리가 삼각함수는 다 원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다음처럼 여기를 동경에 의한 각, 여기를 반지름을 생각한다면 X, Y, 반지름 B니까 반지름 B 넣어주고, B 넣어주면 지금 반지름 B인 상황인 거니까 X 좌표가 B 코사인, Y 좌표가 B 사인이란 말이야. 다음처럼 내가 C 좌표를 B 코사인, B 사인, R 곱하기 코사인 A, R 곱하기 코사인 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뭐 길이랑 각으로서 뭘 표현했다? 좌표를 표현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BC의 길이가 A거든. BC는 A야. 근데 B가 C, 0, C가 요거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서 A를 다시 표현해볼 수도 있단 말이야. A라는 길이는 BC 길이랑 똑같아. BC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란 말이야. X좌표의 차이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제곱이겠지. 그러면 C, 에서 이거 X 좌표의 차의 제곱 플러스 Y 좌표의 차의 제곱이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양변 제곱해서 루스 날린 다음에 전개해버리면, 전개하면 C제곱 뭐 코사인이지. 전개 앞에 꺼지고 이 앞뒤 뒤에 꺼지고, 그럼 이거 B제곱 묶어버리면 B제곱에다가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이니까 1이겠지. 그러면 B제곱밖에 안 남겠지. 1이니까 B제곱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 A제곱은 B제곱 C제곱 빼기 2 B C 코사인 A 라고 뭐했다? 증명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 증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고등기하적 증명, 해석기하적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라고 증명했다. 이 증명이 제일 중요하고, 모양만으로 잠깐 보자면, 모양으로 치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ABC 뭐가 주어진 거냐면 각과 양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기본형은 끼인 각과 양변이 주었을 때 나머지 변은 뭐예요를 물어보는 느낌처럼 생긴 했거든. 그렇지만 결국은 6요소 중에서 3개 알면 나머지 3개 찾을 수 있다. 즉 어떠한 각을 주고서 변 2개 주면 각과 변 2개 주면 이 2개가 아니더라도 뭐 A, B를 주더라도 식을 세워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각과 변 2개 주면 나머지 변을 찾고 싶어요. 이게 기본 꼴이긴 하다고. 일단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코사인 법칙도 모양이 3개 있지만 거듭말하지만 얘만 외우고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변형하면 되니까 하나는 필요 없고요. 다시 B제곱은 모양상 A제곱 C제곱 빼기 2AC 코사인 B. 지금 공식을 외우려고 쓰고 있는 거고 마치 되게 피타고라스랑 비슷하게 생겼지. C제곱은 A제곱 B제곱. 왜냐면 여기까지 쓰면 삼각함수 여기까지 쓰면 피타고라스 아니요. 그죠? 빼기 2AB 코사인 C. 일단 얘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피타의 확장을 보자면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만약에 직각이면 직각이야. 직각이 이렇게 A, B, C A, B, C 마찬가지 직각이면 A제곱은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 아이고 2BC 코사인 A인데 얘 90도면 얼마야 이거? 얘가 얼마야? 0이지? 즉 A가 90이면 코사인 0이기 때문에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피타가 나와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방법은 얘가 없으면 피타야 피타. 그런데 직각은 그 자체로 피타고 만약 예각이면 봐봐 각과 변은 마주보는 각과 변은 관계가 있어. 각이 커지면 벌어지면 빗변이 길어지고요. 각이 작아지면 얘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직각은 딱 피타 만족하지만 예각이면 지금 각이 준단 말이야. 그럼 각이 이렇게 줄면 각 A가 줄면 대변 A가 줄어. 각이 줄면 변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예각이라고 쓰면 마찬가지 마찬가지 A제곱은 일단 피타처럼 써.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근데 각이 예각이야. 작아졌네. 작아지겠지. 그럼 빼라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즉 피타 쓰는 다음에 예각이면 빼.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빼는 느낌으로 외우면 됩니다. 뭘 빼? BC니까 2BC 코사인 A. 얘는 어쩔 수 없어. 얘는 외워야 되지만 변수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CA 균형 있게 빼주면 되겠지. 마찬가지 예각이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줄었어. 잘 줄었네. 변의 길이가 잘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예각이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서 줄잖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즉 이게 중딩 때 하던 예각 판정법이지. 어떠한 사각형이 예각임을 보이세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피타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작으면 예각이었잖아. 얘는 똑같고 기준이 직각인 거지. 마찬가지 둔각의 상황이라 본다면 둔각은 마찬가지 각이 커지기 때문에 각이 커지면 대응변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각 A가 늘어나서 변의 길이 A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럼 다음 입장에서는 얘를 쓰면 이 줄어야 되는데 느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둔각이면 A가 둔각이면 얘가 음수예요. 코사인 2, 3음에서 음수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빼기니까 더해진 거니까 더 커진 거야. 실제로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둔각이면 둔각 판정 어떻게 했어? A제곱, B제곱, C제곱에 대해서 C가 제일 긴 변이라면 A제곱보다 크면 둔각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예각, 직각, 둔각 판정은 다음처럼 했지만 우리가
마찬가지 정확하게 코사인 법칙으로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거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만 외운다 했잖아. 뭐 제일 코사인, 이거 정확히 말하면 옛날 말로는 제일 코사인이 있고요. 제일 코사인 외우지 않을 거고 그 다음 공식 아무것도 안 외울 거야. 사인 코사인에서는 제일 코사인 중딩을 할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얘 변형 버전인 각도 버전 변으로 각 찾는 거라며.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ABC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코사인 A 결국은 코사인 값을 찾으라는 건 각 찾는 거니까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각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이걸 때려 박아도 돼. 그렇지만 넘겨버리면 얘를 코사인 A 꼴로 쓰면 코사인 A는 넘긴 다음에 2BC로 나오면 되니까 2B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공식 의미가 없다고 암기할 필요 없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BC의 숫자를 넣어서 코사인 찾나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넘기나 순서 차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울 필요 없다. 근데 외우면 조금 빨리 하니까 뭐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자. 코사인 B는 B니까 2AC분의 AC니까 A제곱 C제곱 B니까 B를 빼야 돼.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외우면 된단 말이야. 그냥 이 사진 찍듯이 외우면 돼요. 마찬가지 코사인 C는 그러니까 얘를 쓰고 바꿔줘도 돼. 이렇게 C니까 2AB분의 AB니까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지금 외워야 될 게 이게 빙. 지금 다음을 주고서 외저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지.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도 쓰라는 소리인데 일단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변 끼인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BC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코사인 법칙 쓰면 2차 방정식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외워서 X제곱은 양변 5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2 B C 코사인 120 코사인 120과 사인 120은 웬만하면 외워주는 게 편한데 사인 120은 얼마야? 얼마죠? 2분의 루트 3입니다.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뭐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계산 얼마야 이거? 25 9 마이너스 2 되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15야? 49인가? 그러면 x는 7이겠네. 길이니까 찾았어. 그 다음 뭐 하자? 내가 대응 각과 대응 변화니까 사인 법칙 써주면 사인 120 분의 7은 2R이니까 뭘 찾을 수 있다? 아주 찾을 수 있겠죠? 사인 120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7이 2R이니까 계산하면 되겠죠? 뭐 나오니? R은 루트 3분의 14, 28? 뭐 계산 아닌데? 계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코사인 법칙으로서 뭘 찾았냐면 변의 길이를 찾았습니다. 2번은 새 변의 길이를 줄 때 각을 찾아서 그 각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거든. 즉 코사인 법칙을 쓰는 가장 기본은 다음처럼 변 끼인 값 줄 때 나머지 얘처럼 변 세 변 줄 때 끼인 값 찾고 싶다. 결국은 말했잖아. 코사인 법칙의 본질은 변으로서 각을 재는 거라고.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뭐 하고 싶다?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각을 찾고 싶다. 그러면 뭐 A를 메인, B를 메인, C를 메인으로 누구를 메인으로 상관없지만 내가 A를 메인으로 쓰면 코사인 A는 2BC분의 2 양 변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얼마야? 분자 136에서 169 빼면 뭐 나오니? 196이죠. 큰일 날 뻔했네. 마 30. 양포치 얼마야 이거? 마 4분의 1. 코사인 A가 마 4분의 1 나오네. 그러면 뭔 소리냐면 A는 둔각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코사인 음수 나오면 A 둔각입니다. 뭐시라?
둔각이네. 그럼 이걸 뭘 찾고 싶다? 반지름이니까 이제 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사인도 찾아야 돼. 그럼 사인 A는 뭐야 이거? 2분의 3 제곱제곱 1이니까 그 다음 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메인 대응각 똑같죠?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 넣어주면 사인 A 2분의 루트 3 분의 A가 14 그러니까 2R이니까 계산하면 R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R은 7 루트 3분의 14인가 이렇게 가장 클래식한 두 개의 코사인 법칙 사용한 겁니다. 마찬가지 결국은 내가 사인 B는 변비 준 거라고 했죠. 변비 준 거란 말이야. 여러가지 다 쓰고 있네. 사인 각의 합이니까 우리가 삼각형이면 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파이 빼기 C, 얘는 파이 빼기 A, 얘는 파이 빼기 B야. 그러면 한 날려주면 얘는 사인 C겠지.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가 7대 5대 6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사인 B는 뭐라고 했어? 사인 B는 변비라고 했죠? 즉 얘는 변의 B C 대 A 대 B의 B가 7대 5대 6인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B 주면 합문자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A, B, C는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A, B, C는 5대 6대 7이야? A가 5 B가 6 C가 7이야? 그럼 다음처럼 5K, 6K, 7K 그리고 B를 할 때 같은 거라서 그냥 K는 1이라고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럼 이럴 때 다음처럼 sin B 즉 변비를 줬을 때 B를 줬기 때문에 변을 한문자 표현하고 이럴 때 뭐하자? 최소인 각의 크기를 구하지. 그러면 지금 누구랑 대응되는 각이 제일 작냐면 변의 길이가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아. 당연히 A에 대응되는 각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메인을 누구 해야 돼? 코사인 A를 구해야 되겠지. 맞아? 근데 다음처럼 놓았다면 당연히 각이 어디 제일 작니? 변이 제일 작을 때니까 코사인 A로 구하면 되겠지. 그때 제일 작을 겁니다. 마찬가지 코사인국 쓰면 되는데 그럼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인데 그냥 K가 1이라고 놔도 된다 이거지. 굳이 K를 넣어서 쓰면 나쁜 될 거기 때문에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계산하면 코사인이 나오겠지. A가 스타니까. 봐봐. AB가 6이야. 잘 만족한데 삼각형 넓이가 뭐니? 어떠한 관계식을 주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다 쓰라는 소리야. 지금 얘부터 이쁘게 해주면 마찬가지 어떻게 돼? 코사인 파이 빼기 C겠지? 얘는 코사인 C야. 파이 변환이니까 날아갈 거고 제곱이니까 부호 판정할 필요 없고 그죠? 그럼 코사인 C의 제곱은 코사인 A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B의 제곱인데 마찬가지 이 상태로 때려 박는 겁니다. 코사인 C는 뭐야? 코사인 C는 공식 뭐야? 2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얘는 뭐야? 2BC분의 전체의 제곱인데 기분이 좋지 않네? 얘는 뭐야? 사인은 뭐면 뭐야? 사인은 사인 B는 사인 B분의 B가 2R이니까 사인 B는 2R분의 B지? 맞아요? 원래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 때려 박는 거거든? 근데 이 새끼 너무 하기 싫지? 그죠? 바꿔. 코사인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은 뭐야? 1 빼기 사인이잖아. 이렇게 안 풀고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 마찬가지 얘도 1 빼기 사인 제곱 로 바꿔도 되겠지. 이러면 아예 코사인 법칙 안 쓰겠지. 이거 제곱 너무 하기 싫어서 바꿔 쓰는 겁니다. 너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전부 다 사인을 바꿔놓고 사인 B는 2R분의 B니까
사인 B, 사인 A, 사인 C 다 집어넣고 전개해서 A, B, C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딴 거 전개하지 않아요. 너 귀찮잖아. 나머지는 네가 하고 마풀 수능 특강 5번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마풀 수능 익힘 5번 하고 다 제껴. 다 제끼고요. 6번, 뭐 7번 다 할 거야. 다 풀지 마세요. 다 풀지 마시고요. 이런 건 다 수능 기출이야. 이런 거 안 하지 말고. 최단거리 읽어보기만 해. 그냥 그림만 읽어보고 문제 풀지 마세요. 그냥 그림만 한번 읽는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자, 넘어가고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이런 거 안 할 거기 때문에 수능 익힘은 5번만 할 거기 때문에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5번까지야. 함재 풀고 끝날 건데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까지. 예.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의 1인분이 등장했다. BC가 뭐예요? 그러면 다음 풀이의 유형이 두 개 있습니다. 다음처럼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넓이로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일단 봅시다. 그러면 각의 등분은 첫 번째 어디다 쓰이냐? 어떠한 삼각형에서 내각이 이분돼 있으면 빗변의 B가 밑변의 B랑 똑같단 말이야. 얘가 A 대 B였으면 밑변도 A 대 B였지. 기억납니까? 각 2등분선 첫 번째 각 2등분 되어 있으면 내각의 2등분선은 빗변의 B가 밑변의 B랑 똑같다. 빗변의 B가 4대 6이니까 2대 3 밑변의 B도 2대 3 B를 주면 뭐한다? 함자 취급한다. 2K 3K 라고 놓고 시작한다. 내가 찾고 싶은 게 BC니까 BC 자체를 X로 놓고 문제를 풀어줬지만 변의 길이의 B가 2대 3 그러면 2K 3K로 놓고 문제를 풀면 좋겠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BC 즉 5K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K를 구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돼. 항상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체크하고 가야 되겠지. 그냥 각이 같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쓰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써갖고 그걸 연립하는 겁니다. 즉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코사인 쓰면 어떻게 돼? 코사인 A는 코사인은 여기를 세타로 할까? 세타 코사인 세타는 2BC분의 2B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맞죠? 마찬가지 오른쪽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2BC 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제곱 이겠지? 그럼 다음처럼 코사인 세타 식이 나오고 이 두 개를 그럼 갖다 하면 되겠지? 갖다 가면 K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풀면 K 나오고 조심해야 됩니다. 난 5K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 뒤에는 안 풀고 숙제는 어디까지? 숙제는 유형 5까지 해서 해오시면 되겠죠? 예. 이해됩니까?